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최근 인도 출신의 최고 경영자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데톨, 듀렉스, 옥시크림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 레킷벤키저의 최고 경영자 락스만 네러시먼입니다. 맥킨지에서 유통, 소비재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고요. 펩시에서 글로벌 최고 사업 책임자를 맡는 등 유통업계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자이자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닥친 악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러시먼을 영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료비, 인건비 인상과 올해 들어서만 200여 개 매장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협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죠. 하워드 슐츠는 올해 3월 CEO에 복귀하면서 음료 제조법부터 매장 구조 등 사업 전체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CEO 선임으로 실질적인 스타벅스의 부활을 네러시먼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푸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MBA를 전공한 이민자입니다. 인도에서 온 이민자가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와 함께 미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스타벅스란 브랜드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죠. 물론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그저 능력 있는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볼 수 있지만요, 개인의 이야기로 설명하기엔 미국 기업의 인도계 CEO는 유난히 많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무려 60명이 인도 출신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우량주로 꼽히는 S&P 500에 들어간 기업 CEO들의 국적도 인도가 미국인 다음으로 많을 정도죠. 그래서 2011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특집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인도의 대표 수출품은 CEO들이다. 당시 언급된 CEO는 마스터카드, 펩시, 시티그룹 정도였는데요. 11년이 흐른 지금 CEO 명단은 훨씬 길어졌습니다. 현재 인도계가 CEO인 기업들만 뽑아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어도비, IBM, 위워크, 샤넬, 바클레이즈, VM웨어, 딜로이트, 페덱스, 갭, 마이크론 등 굵직한 기업들만 수십 곳입니다.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5조 달러로 우리 돈 7천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39조 원을 편성했으니까 여기에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기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인도계 CEO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빅테크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계는 약 4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 정도인데요. 그런데 1%가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죠. 인도계 CEO가 선임됐다는 기사들을 보면 꼭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정, 구원투수, 실무형 같은 것들이죠. 실적악화에 휘청이던 IBM을 일으켜 세운 아르빈드 크리슈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단순 판매만 하던 어도비를 구독형 소프트웨어 회사, 즉 사스 회사로 탈바꿈시킨 샨타누 나라옌 등 글로벌 기업들을 심폐소생시킨 이들도 인도계였습니다. 스타벅스 CEO에 선임된 네러시먼에게도 비슷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런 인도계 CEO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꼽힙니다.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 3위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죠.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수많은 CEO 중에서도 나델라는 존경받는 CEO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포춘지가 조사한 가장 저평가된 CEO에 나델라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같은 조사에서 가장 고평가된 CEO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순이었습니다. 나델라는 인도의 마니팔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취득했고요. 시카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땄습니다. 1992년 MS에 입사한 뒤 2014년 CEO에 취임했죠. 나델라는 이전 스티븐 발머 시절 MS의 고질병을 확 바꿨습니다. 발머 시절 MS는 관료주의와 사내 정치로 조직 문화가 골맞죠. 부서, 직원들끼리 서로 총질하는 그림이 당시 MS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델라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직원들을 단합시켰고 다시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또한 PC에 윈도우와 오피스 디스크를 끼워 팔던 회사에서 클라우드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시켰죠. 순다 피차이 구글 CEO도 인도 최고의 공대로 불리는 인도 공과대를 졸업했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와튼스쿨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는 등 나델라와 비슷한 길을 밟았죠. 실리콘밸리 인도인 중 미국 태생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델라나 피차이처럼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석박사를 한 뒤 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온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은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인재들 대부분이 이런 루트로 들어오죠. 그런데 유독
인도인 CEO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인도인들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2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인도는 힌디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요. 20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는 인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선 영어가 필수적이죠. 정부 공식 문서나 행사에도 영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인도인들은 미국에서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앞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계가 40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 100만 명이 과학자와 엔지니어입니다. BBC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인 H-1B 비자의 70% 이상이 인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가고요. 시애틀처럼 도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엔지니어 중 40% 이상은 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나사, 대학교 연구실에 인도인 천재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기도 했죠. 특히 인도 공과대학, IIT 출신들이 엄청난데요.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인도 영화 세월간이의 주 무대도 바로 이 대학교였죠. 영화에서 인도 최고의 명문공대 IC로 나오지만 사실 IIT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IIT 졸업생들은 대부분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몸값을 받고 세계적인 IT 기업에 들어갑니다. 트위터의 CEO인 파라그 아그라왈,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바로 이 IIT 출신이죠.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15%, IBM 엔지니어의 28%, 나사 직원의 35%, 미국 의사의 15%가 바로 이 IIT 출신이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인도에 대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도 출신의 외국인 엔지니어 고용을 중단한다면 인도에서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할 것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영어에 익숙하고 과학과 공학 능력까지 갖춘 인도인이 미국에서 성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인도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IIT 출신뿐만 아니라 인도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끊임없이 이민을 오는데 이 교육열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2015년 HSBC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부모 70%가 자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중국의 부모 72%는 자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인도의 부모 51%는 자녀의 성공, 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중 공대가 인기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인도 학생들의 가장 큰 목표는 공대를 나와서 높은 연봉을 받는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유학생 수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0-2021년 시즌 기준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는 총 91만 4,095명이었는데요. 이 중 중국이 31만 7,299명으로 1위, 인도가 16만 7,582명으로 2위를 기록했죠. 약 4만 명으로 3위를 기록한 한국의 4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 수는 중국이 더 많은데 왜 기업들에서는 인도인들이 더 잘 나갈까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민간기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해 2017년 졸업한 중국과 인도 학생을 비교해 봤는데요. 중국인보다 2배나 많은 인도인이 미국에 그대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국 유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말이죠.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낯선 이국 땅보다 모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건 본국에 돌아가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아직 인도의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아도 인도에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무리 미국에서 대접받던 엔지니어라도 낮은 계급이라면 인도 사회에서 기업을 일구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미국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인도인들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하는 것이죠. 인텔의 펜티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인도 출신의 비노드 담은 인도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인도에선 버스가 절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버스엔 항상 승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정류장보다 먼저 차를 세우거나 정류장을 한참 지나서 정차해 승객들을 내립니다. 즉, 당신은 정류장보다 50m 빨리 뛰거나 반대로 뛰어서 버스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버스는 정시에 정류장에 도착하고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인도인들에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은 그야말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 때문인지 인도인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습니다. 한 조직에 오래 몸을 담으면서 차근차근 승진해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는 루트가 인도계 CEO들의 특징이란 분석도 나오죠.
인도인들은 보통 테크 기업의 엔지니어로 입사해서 제품 관리, 사업 부서 등을 순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전략과 운영 구조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어서 고위 관리직에 올라도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델라는 MS의 지휘봉을 잡을 때까지 22년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며 성장했고요. 2004년 구글에 입사한 순다르 피차이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CEO가 될 때까지 15년, 2018년까지 12년간 페시코를 이끌었던 인드라 누이 CEO도 12년간 직원으로서 조직 내 서열을 높여갔죠. 이 절박함은 타지인 미국에 정착한 인도인들이 서로 똘똘 뭉치게도 만들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대표적인데요. 바로 TIE, 미국 거주 인도인 기업가 협회입니다. 미국 IT 업계에 정착한 인도인 1세대 친목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회원이 12,000명이 넘고요. 모임이 만들어진 지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요, 성공한 인도 기업가 선배가 후배 기업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TIE가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초대돼서 잠재 고객과 투자자들을 만날 수도 있죠. 이처럼 인도인들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인도인들 특유의 네트워킹 능력도 강점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인도인에 대해 직장에서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을 어필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낯이 두껍다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죠. 한국이나 중국처럼 유교 문화권 출신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할 때도 여러 번 고민하지만 인도는 이런 문화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서구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한 손에 음료수나 맥주병을 들고 파티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농담도 하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도 하고 웃는 그런 모습 말이죠.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요. 아시안 중에서도 인도인들이 특히 이런 대화에 강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네트워킹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글로벌 대기업 CEO 자리를 차지하던 인도인들이 이제는 벤처기업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춘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유니콘 기업 582곳 중 절반 이상인 319곳을 이민자들이 세웠는데 이 중 인도인이 창업한 회사가 6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도 없고 네트워킹 역량도 우수하고 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하이테크 인재들인데다 배수진을 치고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절박함까지 장착한 게 바로 인도인들입니다. 앞으로도 인도계 CEO들의 전성시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